TR90를 하면 할수록 TR90로 받게 되는 감동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하는 세 번째 TR90를 겪게 되면서 제가 또 저로 인해서 TR90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데이터와 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그 안에 TR90라고 하는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가. 그래서 실제로 TR90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사업자로서 어떻게 TR90를 전달해 드려야 그분들이 정말 TR90의 제품력을 제대로 느끼면서 정말 재탄생할 수 있는 몸이 될까 그런 걸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TR90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제품력이 나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독을 목적으로 TR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해독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해독이 됨으로써 다이어트도 되는 거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뭐 아토피며 뭐 다 좋아지지만 사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해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분들과는 조금 그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컨디션이 좀 달라서 해독으로 TR을 하시는 분들은 TR90를 그냥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 잘 지켜주시면서 쉐이크만 잘 챙겨주시면 해독은 무조건 잘 돼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해봤고 TR90를 처음 접했을 때 체지방률이 제가 49%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체지방률 49%면요. 무조건 이거는 요요를 여러 번 겪은 몸이거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49%에서 시작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재니까 딱 25%가 뜨더라고요. 그럼 제가 벌써 절반 가량을 이제 감량을 한 거잖아요. 24%를 감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독이 더 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와 해독을 다르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독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TR90를 전달하실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TR90의 제품력을 전부 다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TR90라는 제품은요. 먹고 싶은데 내가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몸이 되어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마법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TR90라는 제품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눈에 희망이 가득 차지거든요. 와, 정말 내가 떡볶이나 치킨을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싶어질 수 있다고? 이게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면 다이어트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이거를 TR90라는 제품력이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여기 장태환 사장님도 계시지만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막 2, 3개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5개월까지도 아주 강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TR90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니까 안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먹으면 다 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강한 식단을 해서 2달이고 3달이고 5개월이고 참아도 결국에 딱 바디 프로필 찍고 나면 그 당일날 치킨하고 떡볶이 막 땡겨가지고 엄청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떠돌아요. 바디 프로필 하고 나서 요요가 너무 강하게 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간과 위장이 안 좋아져서 이 지금 이게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후기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TR90는 그 TR90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셨을 때 한 달만 제대로 지켜도 치킨을 딱 먹으려고 해도 안 먹고 싶어지고 라면을 딱 한 입을 먹었을 때 너무 입에서 쓰고 짜고 되게 안 먹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TR90라는 제품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TR90는 식단과 운동으로 살 빼는 제품이 아닙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살 빼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TR90라는 그 제품 자체가 우리를 살을 빼게 해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해독을 통해서. 식단과 운동은 절대 그것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사업자와 TR90를 제대로 소통을 해서 정말 지켜지는 그 시스템 내에서 규칙대로만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면 절대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이 된다. 왜냐하면 TR이 전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월 1일부터 저희 스타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패밀리 그룹의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프로모션이죠. 스타 파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TR90로 다이어트 해보자. TR90로 해독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업자로서 또 TR90를 드시는 우린 또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TR90에 찐 매니아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달에 식단을 잡아내는 것만 제대로 하신다면 TR90는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건 거의 99%거든요. 이 점프 스타트 식단 15일을 굉장히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만 지키면요. 정말로 3개월의 다이어트는 그냥 성공했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일을 철저히 지켜주면요. 먹고 싶지 않아서 치킨과 라면이 먹고 싶지 않아지는 아주 기적과 같은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점프 스타트 15일 안에 있거든요. 15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할 정도로 먹을 수 있으니까 15일만 잘 참아보자.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점프스타트 식단 3일차가 좀 힘들지 3일차만 딱 지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프스타트 식단 15일치를 딱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먹으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프스타트 식단과 함께 첫 달을 잘 지켜내시면 치킨이나 피자나 라면 같은 것들이 아예 땡기지 않는 몸이 되실 거고 15일이 지나면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 해산물, 계란 이런 것들이 3일차 이후부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TR90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점프스타트 15일간에는 웬만하면 그 점프스타트 식단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식단 사진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잘 따라오십니다. 저는 개개인의 식단 스타일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식단을 굉장히 잘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전 물어봐요. 식단을 좀 잘 챙기시는 스타일이세요? 했을 때 네, 맞아요 라고 하시면 그냥 사진만 잘 보내주시면 알아서 바디방 안에서 잘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식단 챙기는 게 좀 귀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서 한식을 좋아하는지 일식인지 양식인지 야채 중에는 뭘 좋아하고 고기랑 해산물 중엔 뭘 더 좋아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거 안에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정해드리면 꾸준히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단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한다던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막 굶으려고 한다던가 적게 먹으려고 한다던가 너무 막 야채만 먹으려고 하고 너무 저염으로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막 본인 마음대로 라면하고 치킨하고 막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식단에 대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요요를 일으키는 다이어트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소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좋은 게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죠?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이에요. 남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여자들은 특히 이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음식이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먹어야지 이걸 기준으로 식단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분하고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이 TR90로 소통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을 꼭 설명해 주세요. 혹시 아세요?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그 살이 빠지게 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방 연소가 잘 안 되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한 덩이씩만 매일 먹어도요.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으켜요.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하려 듣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접근이거든요.
TR 다이어트는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TR은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라 TR90 자체 제품력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시켜주면서 지방을 씻겨내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식단을 먹어서 살을 빼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점프스타트 식단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너무 막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기보다 일반식을 하루에 한 끼 이상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로 완벽하게 그분들의 일상을 만들어드려서 TR90 3개월이나 TR90가 끝나고 나서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식단을 우리가 찾아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먹는다, 일반식을 먹는다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게 좋은지, 외식을 한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그 식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시다면 오히려 TR90를 하실 때는 살이 쫙쫙쫙 빠지고요. TR90가 끝나고 나서도 전혀 먹는 게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먹기 때문에 아주 유지가 잘 됩니다. 저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었고 유지 기간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기간에 한 2% 정도 더 감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라이얼 패키지가 너무 대박으로 나왔었잖아요. 저도 구매를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시작을 한 건데 저의 이번 그 트라이얼 키트 20일 동안에 제가 3.3%를 감량했거든요. 근데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잘 먹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3.3%가 빠지냐라는 거죠. 오늘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 동안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만 엄청 배고프게 막 쫄쫄 굶어가며 하면서 매일매일 헬스장을 한두 시간씩 다녔는데 한 달 동안 2% 겨우 감량했는데 언니는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3.3%를 감량했냐. 그 지금 TR90 미팅 하기로 했거든요. 키포인트는 내가 일반식을 먹든 다이어트식을 먹든 TR90의 식단은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탄수화물을 싫어하지 마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탄수화물은 살찌는 거. 다이어트식을 한다고 하면 탄수화물부터 제한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점프 스타트 15일 기간 동안에는 탄수화물을 철저히 제한시켜 드려요. 이건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저희가 그 점프 스타트 식단 안에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점프 스타트 이후의 식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프 스타트 식단은 바디방에 올려드리는 그 식단 그대로 지키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TR90 기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식단의 올바른 비율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대 3대 2를 맞춰주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난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난 빠르게 살을 뺄 거야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야채에다 두부에다 막 닭가슴살만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두부에 닭가슴살만 먹었으면 되게 올바른 식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단백질 한 비율만 높은 식단이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은요. 오히려 뭔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태울 때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올바른 탄수화물의 섭취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그때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지방을 사용하는 몸으로 전환이 되는데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고 단백질만 먹게 되면요. 단백질을 바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근육을 연소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근손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자꾸 멀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올바른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면 돼요. 어떤 탄수화물이 좋냐?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라는 거예요. 고구마나 바나나와 같은 것들은 단당류 탄수화물이에요. 먹으면 바로 당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지방 연소에 도움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잡곡밥이나 통밀빵이나 아니면 파스타 면과 같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류의 형태의 뭐 야채라던가 그런 형태의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면 우리 몸의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침, 점심에 식단을 하실 때는 내가 샐러드에 뭐 두부에 버섯에 닭가슴살 이렇게 드시더라도 잡곡밥 한 숟갈이라도 통밀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탄단지 5대 3대 2의 비율을 맞춘다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질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걸 TR90가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TR90가 우리가 막 밥을 막 굶어가면서 보통 일반인 분들 보면 막 고구마만 먹고 막 야채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TR90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TR90를 드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식단을 제한하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비율만 잘 맞춰서 건강하게 드셔주시고 쉐이크 잘 드셔주시면요. 살이 아주 쫙쫙 빠져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맹신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백질은요. 우리가 식단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말해요. 난 단백질 많이 먹어야 살 빠진다 했으니까 닭가슴살 먹어야지, 두부 먹어야지. 물론 두부는 좋긴 하지만 막 두부만 먹는다던가 닭가슴살, 목살, 고기, 무조건 고기 먹어야 돼. 단백질이야. 이렇게 드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식단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사실 그렇게 질이 좋지 않아요. 섭취되는 단백질로서의 질이 좋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만 훨씬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요. 고기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고기 성분을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10명 중 9분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없는 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닭가슴살을 생각하시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딱히 하고 있지 않을 때도 매일매일 그렇게 고기를 한 덩이씩 먹을 만큼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요.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근데 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닭가슴살을 매일 한 덩이 이상씩, 어떤 분은요 하루에 막 4덩이 5덩이씩 드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 몸에 굉장히 쌓여져 가면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느라 간이 과부하가 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뿜지 못하게 돼서 살이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정체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살을 빼겠다고 아침, 점심, 저녁 닭가슴살 하나에 고구마 반 개에 쉐이크 막 이렇게만 먹었었어요.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빠지지? 하고 양자를 쟀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빨간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해보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리버 포뮬러를 일주일 동안 잘 챙겨 먹었더니 바로 2%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식단으로 단백질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단백질은요, 그냥 티알고 포스트 워크아웃 한 달에 한 세트만 드시면요, 거의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거의 충분한 단백질은요, 거의 다 흡수가 잘 돼요. 저희가 막 닭가슴살이나 두부나 목살 막 이런 걸로 단백질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요, 이런 거 사시는 금액으로 차라리 그냥 티알고 포스트 워크아웃 한 달에 한 세트 정도만 드셔주셔도요, 우리 몸에 충분한 단백질은 아주 다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TR90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TR90 쉐이크인 그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최소한 한두 포에서 두세 포 정도는 드셔주시고 계시고, TR고 한 달에 한 세트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이면요,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찐 근육이나 우리 지방을 연소시키는 그런 단백질의 함량으로는요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의 흡수를 높여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한시킬 수 있는 거는 TR9와 TR90 쉐이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비자분들에게 식단을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여러분들이 TR90를 하실 때 너무 이 단백질에 집착하지 마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다이어트식이나 일반식 그거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예 구분짓지 않거든요. 제가 뭐 다이어트식을 먹어야지 일반식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먹든 샐러드를 먹든 어떤 식사를 하든 탄단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을 내가 잘 챙겨 먹고 있고 TR90 쉐이크를 잘 챙겨 먹고 있고 포스트 워크아웃을 한 달에 한 세트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잘 하고 계시다면요, 다이어트는 알아서 TR90가 다 해줍니다. 정말 저는 그 트라이얼 키트 시작하고 나서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다니거든요. 아주 배부르게. 근데도 3.3%가 빠졌잖아요. 지금 제가 그 트라이얼 키트 시작할 때 딱 붙던 옷이 지금 아주 헐렁해졌어요. 그만큼 정말 눈에 띄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TR90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유별나게 해야지만이 살이 많이 빠진다? 이것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글이 길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히려 막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챌린지 기간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외식을 해야 돼서. 근데 외식 팁을 드릴게요. 외식 팁을 드리자면 파리바게뜨 샐러드 전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파리바게뜨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바에는 차라리 피자 드시는 게 나아요. 네, 이제 좀 충격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피자가 더 낫다고? 동공지진 뭐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파리바게뜨 같은 그런 샐러드는요. 합성 처리가 되어 있고 내용의 질이 별로 좋지 않고요.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샐러드는 완전 별로예요. 차라리 샐러드 전문점에서 나오는 프레시한 샐러드를 드시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급하다고 뭔가 막 저런 외식을 하면 살찔 것 같아서 파리바게뜨 샐러드를 먹는다? 저는 그거는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월남쌈을 드신다던가 뭐 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거나 목살을 구워 드시러 가실 때 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막 고기만 쌈에 싸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드시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고기도 먹지만 밥이라도 반 공기 정도를 시켜서 쌈채소에 밥에 조금씩 그리고 고기 마늘, 쌈장 조금 이렇게 해서 쌈 싸 드시는 분이 더 살이 잘 빠질까요? 전자보다요. 후자로 드시는 분이요. 살이 더 잘 빠져요.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의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탄단지 비율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하실수록 TR90 식단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뺀다고 고기만 수육만 막 먹는 것보다요. 쌈채소 해가지고 밥 조금에 고기랑 해서 비율을 맞춰서 쌈을 싸서 드시면요. 너무 맛있고요.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훨씬 맛있고 살도 잘 빠집니다. 이태리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오일 파스타에 화덕 피자에 샐러드 이렇게 골고루 시켜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밥을 적게 넣은 김밥이나 뭐 약간 소스 막 휘두른 그런 김밥 말고 좀 건강한 김밥 있잖아요.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너무 좋아요. 수제버거 너무 좋죠. 근데 수제버거에 패티랑 치즈만 있는 버거 말고 야채랑 토마토랑 양파랑 수제 패티랑 이렇게 골고루 들어간 수제버거 너무 좋아요. 쌈정식 최고죠. 샤브샤브 베스트죠.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안 좋냐? 초밥, 파리바게뜨 같은 샐러드, 치킨, 볶음밥, 냉면 이런 게 왜 별로예요? 단지 맛이 짜서 외식이라서가 아니라 탄단지 구성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인 거예요. 내가 샐러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막 너무 단백질만, 너무 야채만 이렇게 먹는 것도 별로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나는 이렇게 챙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쉐이크를 하루에 4-5개씩 드시면 되는 거예요. 쉐이크가 탄단지가 잘 갖춰져 있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파스타나 피자나 프레시한 샐러드, 수제버거, 샤브샤브, 월남쌈이 좋은 이유는 탄단지 구성의 비율이 좋고 복합 탄수화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오늘 앞에 내용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한 70kg, 8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는 분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살이 찌는 음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피자를 먹고 있느냐 닭가슴살을 먹고 있느냐 내가 샐러드를 먹고 있느냐 뭐 파스타를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빨리 먹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틈만 나면 먹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고쳐지셔야 이게 고쳐지고 나서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 정말 키포인트거든요. 내가 아무리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만 먹어도요. 막 빨리 먹고 막 많이 먹고 계속 먹으면요. 살이 잘 안 빠지세요. 내가 뭘 먹든 차라리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라면은 좋지 않지만 라면도요. 신라면 겉면에다가 숙주나물, 뭐 야채, 해산물 많이 넣어서 듬뿍 넣어서 느리게 먹고 식사 시간 30분 지켜주시면서 드셔주시면요.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고도 비만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잦은 간식 타임도 그렇게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간식 타임을 가지실 때 오이나 당근이나 파프리카와 같은 생야채를 자주 드셔주시면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이어트를 원해서 TR90를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이 내용이 강인이 돼야 돼요. 운동과 식단으로 살 빼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TR90 자체로 살을 빼려고 하셔야 더 강력하게 살이 빠지고 요요가 없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전환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취미 생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단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를 지향하기 위해 내가 몸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한 식단을 드시는 것뿐이지, 내가 식단으로 살 빼려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시면 다이어트는요, TR90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요. 여러분, 해독으로 TR90를 하나 다이어트를 원해서 TR90를 하나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실 거예요. 똑같죠? 해독하는 분들도 건강하게 식단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TR90로 해독 쫙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도요,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운동만으로도 TR90가 살이 쫙 빠지게 해줘요. 그 이유는 해독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독이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기능으로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뿐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제 스페셜 세션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김채환 사장님으로부터 인바디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정보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4시간 반을 교육을 들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770 이상이 돼야지만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사실 사진도 이게 지금 570 시리즈라 770에 나오는 내용이 다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체성분 분석에서 체수분과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체수분과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고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데 체수분과 단백질이 너무 오버해서 많으면, 저 표준 구간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많으면 오히려 그게 내 몸에 많은데 그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몸에서 썩어서 염증이 돼서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TR90를 하시다 보면 정체기라는 기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체기가 되게 좋은 기간이잖아요. 몸의 세포 속에 부족한 수분과 찐 근육이 차오르는 시기가 정체기인데, 말 그대로 체수분과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이기 때문에 체수분과 단백질이 차오르는 시기가 정체기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알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무기질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기질이 너무 적으셔도 안 되고 너무 많으셔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표준 안에서 I형, C형, D형이신 분들은 잘 다이어트를 해서 D형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C형에서 I형으로, I형에서 D형으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표준 기간 밖에서 표준 이하, 표준 이상에서 I형, C형, D형이 나오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TR90로 몸을 건강하게 리셋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요, 체중도 표준 이상, 골격근량도 표준 이상, 체지방량도 이상이신 분들은 몸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실 수 있다. 성인병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외수 분비는요, 굉장히 이게 세포 외수 분비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몸의 세포 안에 이제 부종을 뜻하는 건데, 몸이 안 좋을수록 부종이 높대요. 그래서 0.37대는 아주 건강하신 거고, 0.38대 정도는 내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좀 결정이 된다면, 3.85 이상부터는 컨디션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TR90 해독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385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찌뿌둥하실 수 있고요. 좀 몸이 피곤하다라는 감정을 되게 자주 느끼시는 상태이고, 0.39 이상이 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0.39 이상이면 몸에 굉장히 부종이 많고 염증이 많고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0.395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갈바닉을 동시에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 외수 분비가 안 좋은 분들은 갈바닉과 TR90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TR90 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할 때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사실 체지방률이나 체중, 저는 사실 제가 관리해드리는 TR90 소비자분들에게 체중 절대 신경 쓰지 말지만 체지방률도 저는 가끔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60kg, 한 65kg 이하의 분들은 체지방률을 좀 정확도가 좀 높아져요. 근데 65kg 이상의 좀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은요, 체지방률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골격근량이 진짜 골격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체지방이 전부 진짜 진짜 체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체지방률조차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거든요. 왜냐면 체지방률이요, 기분 상태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5%, 8%까지도 차이가 나요. 내가 똑같은 날 체크를 했는데 기분이 좋을 때랑 기분이 나쁠 때만 해도 5%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률로 그분들을 체크하기보다는 내장 지방과 세포 외수 분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TR90 중간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기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TR9 인바디 770을 5번을 한번 재보시래요. 아침 공복에 하루 마무리하고 나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제일 기분 좋을 때, 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5가지의 상태에서 770으로 인바디를 재시면 체지방률이 3%에서 8% 가까이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세포 외수 분비와 내장 지방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TR90 자체만으로도 해독과 다이어트가 전부 다 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식단이나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TR90 자체만으로 내 몸이 전부 다 해독과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거 잘 인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